오늘은 9.1절 매개곡선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곡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평면에 여러분의 집이 여기 있으면 집에서 학교 같이 보입니까? 네, 학교 같이. 여기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t가 0일 때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t가 뭐 몇 시간, 7시간 지났다고 해볼까요? 7시간 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여기의 위치의 좌표를 x, y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t에 관한 변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xt, yt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보면 t가 0에서 7 사이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xt, yt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개변수 곡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0,7 혹은 개구간, 폐구간 뭐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 허용을 하고 여기에서 평면 R2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R 혹은 RT 그래서 RT equal XT, YT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Y equal X제곱이라는 그래프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우리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를 매개변수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는 x, y잖아요. 그죠? 그죠? 좌표를 잡으면. 그런데 x와 y 사이에는 y 꼴 x제곱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x를 t라 둔단 말이에요. 그럼 y는 뭐가 된다?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t고 얘가 yt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는 t,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그러면 t가 0일 때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t가 1이 되는 순간 1,1에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t가 2가 되면 2,4가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이쪽에서 오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매개변수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가 원이라 해석하잖아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경이 1인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반경이 1인 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매개변수 곡선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변수를 뭐라고 나타내야 되는데 변수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는 y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도를 t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t. 여기가 사인 t가 되는 거죠. 그럼 x 이꼴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t가 0일 때는 여기서 출발해서 t가 2분의 파이 되면 0,1에 갔다가 파이가 되면 반대쪽에 갔다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여기 갔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2파이가 되면 여기. 그럼 t가 점점 증가하면 계속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A, B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럼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X축하고 평행축이고 요 각도를 T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R 코사인 T. 얘는 R 사인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에다가 요점의 좌표는 A, B에다가 더하기
R 코사인 T, R 사인 T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얘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A 더하기 R 코사인 T, B 더하기 R 사인 T가 매개변수 곡선인 거예요. 얘가 RT. 그럼 얘가 XT가 되겠죠? 얘는 YT가 되겠죠. 일반적인 원에 대한 매개변수 곡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워낙 다양한 형태의 매개변수 곡선을 컴퓨터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이런 톱니바퀴, 그죠? 투명한 톱니바퀴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막 선이 나오는, 복잡한 선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다 매개변수 곡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사이클로이드는 뭐냐 하면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놓고 반경이 R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얘가 바퀴예요. 반경이 R이니까 여기가 R, 0죠. 그 다음에 맞죠? R, 0로 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퀴인데 여기가 점이 찍혔어요. 얘가 이쪽으로 굴러가면 얘가 굴러가면서 얘 점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가 있겠죠. 그죠? 이 점의 궤적을 그린 게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 매개변수 곡선을 나타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각을 세타라고 해봅니다. 그죠? 요각을 세타. 그러니까 세타만큼 굴러간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반경이 R이고 여기는 R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굴러간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R 세타예요. 맞죠? 그럼 요 길이는 R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을 하면 요 부분이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부분이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X좌표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뺀 거예요. 그죠? R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 좌표.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뺀 거잖아요. R 빼기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R을 뽑아내면 세타 빼기 사인 세타. R을 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 요런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딱 굴러가지고 한 바퀴 다시 X축에 딱 닿겠죠. 이걸 사이클로이드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